옛날 한국의 아름다운 진안 지역에는 녹음이 짙은 산과 청정한 물줄기가 흐르는 한적한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마치 신선이 살고 있을 것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의 한 아이, 이름은 정우가 작은 모험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깊은 숲 속에 숨겨진 전설의 신비의 연못을 찾아가기로 했다. 신비의 연못에 관한 전설이란 그것을 한번 보고 나오면 마음속 깊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 연못을 찾기 위해서 숲의 정령들을 만나야만 했다. 정우는 이른아치 밀지감치 배낭을 꾸려 숲으로 향했다. 나무들이 촘촘히 우거진 길을 따라서 가다 보니 갑자기 자그마한 목소리들이 정우를 반겼다. 안녕하세요, 여행자님. 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작은 나무 정령들이 떼지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무 정령들은 작은 잎과 가지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 어린 빛이 반짝였다. 정령들은 정우에게 여정에 도움이 되는 마법의 나뭇잎을 건네주었다. 이 나뭇잎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너를 도와줄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정우는 감사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길을 이어갔다. 숲이 깊어질수록 길은 점점 어려워졌지만 정령들의 나뭇잎 덕분에 그는 여러 번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는 커다란 바위 언덕을 넘고 미로 같은 덤불길을 지나 드디어 전설의 연못에 도착했다. 연못의 물은 믿기 어렵게도 하늘보다 더 푸른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주위에는 부드러운 빛을 발하는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연못가에 앉아 마음속 깊은 소원을 빌었다. 그 순간 연못의 물은 빛을 발하며 마을의 모습과 그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웃는 장면을 비춰주었다. 그것은 정우가 가장 바랐던 가족의 행복이었다. 연못의 힘에 깊은 감동을 받은 정우는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연못을 떠나던 중 숲속 정령들이 밝게 웃으며 그에게 마지막 선물을 건네주었다. 그것은 작지만 특별한 반짝이는 돌이었다. 이것은 너의 소원이 우리와 함께했다는 증표야.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 돌을 기억해줘 라는 정령들의 말을 들으며 정령받은 선물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마을로 돌아온 후 정우는 자신이 경험한 신비로운 여정을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사람들은 정우의 용기와 결단력을 높이 평가했고 숲 정령들과 연못에 대한 존경을 갖게 되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 희망을 품고 연못을 찾아가곤 했다. 그리고 전설은 더욱 많은 소원을 이루며 지난해 산골 마을에 길게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름다움과 신비함이 가득한 한국의 울진 지역에는 전설적인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의 보호자라 불리는 신비한 존재가 지키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숲은 하늘을 가릴 만큼 울창한 나무들과 희귀한 동물들로 가득했고 1년 내내 신비로운 빛이 숲속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숲 근처 마을에는 민지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녀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했지만 민지는 그곳에 대한 호기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민지는 마침내 친구들에게 숲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고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속 깊숙이 들어가자 민지는 온갖 신기한 생물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깃털을 자랑하는 새들, 희귀한 꽃들, 그리고 선하지 않는 나무들이 반겨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민지는 갑자기 활짝 열린 숲 한가운데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돌벤치가 있었고 벤치 주변으로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앉아 잠시 쉬고 있던 민지는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녕, 어린 모험자야. 나는 이 숲의 수호자, 이름은 도안비란다. 그 목소리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광채를 발하는 존재에게서 나왔습니다. 도안비는 숲의 마법적 힘을 소유하고 있었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 이곳을 수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안비는 민지를 좋아하여 숲을 탐험하는 동안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지는 도안비와 함께 마법 같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숲의 깊은 곳에 자리한 마법의 연못에 가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법을 배우고 나무의 영혼과 대화하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그 과정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웠고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지는 도안비와 맺은 우정 덕분에 더욱 지혜롭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와 숲의 경이로움과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마을 사람들은 숲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울진의 숲은 그 후로도 계속 아름다움과 평화를 간직하게 되었고, 민지는 그곳에서 배운 것을 통해 모든 생명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숲속 이야기는 지금까지 울진의 전설로 남아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과 존중으로 자연을 대하는 한 그 신비로운 숲은 언제까지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홍천의 아름다운 산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사람들에게는 안락한 안식처가 되었죠. 마을 북쪽 끝에는 전설적인 호수가 있었는데 소원의 호수라고 불렸어요. 호수에는 요정들이 살고 있으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의 소원만을 들어준다고 해요. 그 마을에는 수줍음이 많고 호기심이 가득한 소년 지우가 살고 있었어요. 지우는 항상 숲에서 자주 울리는 신비로운 소리를 듣곤 했죠. 어느 날 지우는 그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깊은 숲속을 헤매던 지우는 마침내 맑고 조용한 소원의 호수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그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죠.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호수 주변에서 마법 같은 불꽃을 내뿜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 꼬마 여우의 이름은 아린이었고, 그녀는 호수 요정들의 부름을 받은 특별한 여우였답니다. 지우는 소심하게 아린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어요. 아린은 맑고 반짝이는 눈으로 지우를 쳐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죠. 안녕, 지우야. 나는 아린이라고 해.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이야. 내가 여기에 온 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아린이 말했어요. 지우는 조금 놀랐지만 아린의 따뜻한 목소리에 용기를 얻어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언제나 친구를 사귀고 싶었지만 너무 내성적이어서 용기가 부족했어. 그래서 나에게 친구가 생기는 소원을 빌고 싶어. 지우가 말했어요. 아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소원은 아주 특별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가 진정한 우정을 찾을 기회를 줄게. 하지만 기억해, 진정한 우정은 노력과 믿음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야. 아린은 조언했어요. 그날 이후로 지우는 아린과 함께 아름다운 모험을 시작했어요. 아린은 마치 작은 가이드처럼 지우에게 숲의 생명들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지우는 아린을 통해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그 시간 동안 지우는 마을 친구들과 소통할 용기를 얻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어요. 지우의 소원은 이렇게 이루어졌고, 소원의 호수와 아린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도 호수 근처 숲에서는 아린과 지우의 이야기가 조용히 흘러다니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직도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소원을 빌면 지우처럼 새로운 모험과 우정을 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홍천의 꼬마 여우와 소원의 호수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의성 지역에는 신비한 산딸기 나무가 존재했다. 그 나무는 매년 한 번 여름의 정점에 접어들었을 때 붉게 빛나는 산딸기를 맺었다고 한다. 이 나무는 마을의 깊은 숲속에 숨겨져 있었고,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신비한 나무의 산딸기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다. 그 열매는 먹는 이에게 한 해 동안 행복과 건강을 보장했고, 심지어는 소망을 이뤄주는 힘이 있다고 전해졌다. 그래서 매년 여름이 오면 용감한 이들은 그 신비한 산딸기 나무를 찾아 숲속으로 모험을 떠났다. 그러나 나무를 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숲은 수많은 길로 이루어져 있었고, 잘못 들면 길을 잃기 십상이었다. 또 나무를 지키는 고대 수호령이 있어 탐욕이나 간 마음을 가진 자는 절대 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나무를 찾는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과 서로를 도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했다. 이런 전설이 전해지는 동안에도 마을에서는 다수의 실패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어느 해 여름, 이름난 모험가이자 한 명뿐인 아들이 병으로 고통받던 박씨가 그 나무를 찾겠다고 나섰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것이었기에 날이 밝자마자 숲으로 향했다. 박씨는 숲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고난은 계속해서 그를 시험했다.
험한 가시덤불과 갈림길, 나무에 가려진 첩첩산 중에서 그는 여러 번의 실수도 하고 좌절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아들의 회복을 바라는 순수한 소망만이 남아 있었다. 이러한 그의 진정성에 고대의 수호령이 감명받아 그의 길을 밝혀주기 시작했다. 박씨는 숲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 마침내 신비한 산딸기 나무에 다다랐다. 나무는 여름 햇살에 반사되어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그곳에는 붉게 익은 신비한 산딸기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산딸기 한 움큼을 조심스럽게 따서 아들에게 가져갔다. 마을로 돌아온 박씨는 그 산딸기를 아들에게 먹였다. 마법처럼 그의 아들은 곧 건강을 되찾았고 메마른 마을은 기적같은 소식에 큰 환희에 잠겼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박씨의 모험 이야기를 전하며 그를 진정한 용기로 숭배했고 박씨 자신은 그 나무가 준 선물의 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 의성의 신비로운 산딸기 나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과 더불어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산딸기 나무가 주는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